Terrorist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대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잘생긴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약속드렸던 학과별로 좋은 생기부와 좋지 않은 생기부를 넘어서 자기소개서가 없는 2024학년도부터는 어떤 생활기록부가 날개를 달고 합격을 이뤄낼까 하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로 잘 꾸며진 생기부와 그렇지 않은 생기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 보고 어떤 생활기록부를 꾸며야 하는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경우 매우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또한 좋은 생기부를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오늘의 활동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하나의 활동이 아닌 모든 활동이 어우러져 있어야 생활기록부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생활기록부 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기에 모든 점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학과들입니다. 경제, 경영, 무역, 생명과학, 약학, 식품, 전자공학, 데이터과학입니다. 저번 주 라이브 방송 때 문의 주셨던 학과들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이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경제수학과 경제 과목이 중요하겠죠. 수리적 사고 분석 능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 그래프 이해 능력이 매우 중요한 학과입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강점은 본인이 국제통상학과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추천 활동으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와 작용 원리, 그리고 물가와 금리에 대한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국제 경제학을 통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과 수지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세특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학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함. 조사를 통해 경제학이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경제학적 지식을 습득함.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에 대해서 전공적 합성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기부 기재 내용을 보게 되면 거시경제학이 무엇인지, 경제학이 무엇인지 단순 조사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학 지식을 습득을 했는지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없는 활동이겠지요. 또한 경제학자 인물조사, 생활기록부의 매력적인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미래 경제가 발전할지 찾아보는 활동을 했다는데 어떤 활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기부 세특의 내용에서는요. 즉 말해서 겉으로는 경제학과처럼 보일지라도 활동의 깊이나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학생이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조금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한 생기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특은 어떨까요?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 경제학에 관심이 많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주식과 선물 추이를 파악하고 금리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그래프로 분석했고 그로 인해 부동산, 비트코인 가격 등 재화 이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가격 결정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탐구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세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 체계 추가, 그래프 분석 능력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좋은 생기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앞에 있는 세특 내용만 비교해 본다면 저는 이 생기부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 첫 번째는 활동의 구체성을 드러내자, 두 번째, 전공의 역량을 드러내자, 세 번째, 책과 연결하자였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은 경제학과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 경영학은 경제학보다 조금 더 응용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수학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든 학문적 호기심이든 문제 해결력 또한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으나 정말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흔치 않습니다.
경제학은 수학만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습니다만 경영학의 경우는 국어, 영어 등 소통 역량이 중요하고 수학, 경제 등 기본 수학적 지식이 중요하며 경제, 사회, 문화, 확통 등 배운 점을 활용할 세특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학 생기부가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조사한 생활기록부가 아닌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생기부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천 활동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추천 활동 세 가지 화면에서 보이시죠? 우선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마케팅입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활동을 했기에 저는 재무관리, 운영관리,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 분석과 자본구조, 투자, 옵션 등 경제학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계학, 파이낸스 경영학 등 파생된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서는요, 재무 관련 활동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업정보학과처럼 준비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산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생산 전력과 수요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최근 학생들이 ESG 경영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ESG 경영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ESG 경영의 가장 우선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정확한 재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에 대해 활동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생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탐구를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의 종류와 기능을 살피고 기업에 이윤을 주는 마케팅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면 이 정도의 활동이라도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영학적인 분석 능력도 없고 어떻게 발표를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제 스스로 평가를 내린다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생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위의 학생과 똑같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상관계수, 회귀 분석, 클러스터 분석 방법을 채택 후 적용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아파트 단지 매출, 유동인구 등이 가장 큰 변수라는 부분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한식, 집과 미용실이 어떤 상권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활동 한계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추가 탐구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기부는 보시면 어떤가요? 실제로 정말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이 생기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활동이 매우 구체적이다. 둘째, 우수한 결과물 및 성과가 있다. 셋째, 본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받은 점수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내가 받은 점수에서 가장 높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함께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겠지만 내가 미적분을 선택할 수 없는 고등학교에 다닌다면 스스로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에서 그 역량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무역학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영학을 준비하는 활동과 경제학을 준비하는 활동과 무역학을 준비하는 활동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개 학과 모두 경제가 중요하고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역학은 여기에 더불어 플러스입니다. 예, 국가 간의 관계, 즉 외교에 대한 활동이 한두 번 정도 추가되길 바랍니다. 또한 정책과 세금에 따라 무역의 방향이 매우 다르므로 정책에 대한 탐구 또한 진행해 주신다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 활동으로는 무역 정책학에 대해 조사를 하고 WTO 통상 규범은 무엇인지 법과 정책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비교하고 구조를 공부하며 어떤 산업이 미래에 유망할 사업인지 탐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와 무역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역법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무역법이 무슨 무역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지식을 기르기 위해 내가 무역인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의 포스터는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활동은 크게 어떤 지식을 어필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우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생기부는 어떨까요? 앞 친구와 똑같이 정치와 무역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로 시작을 했으나 K문화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WTO 규범과 한중 정치의 상관성에 대해 탐구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협상 과정과 쟁점을 파악하고 트립스 협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특허청과 법제처에 명시된 행령과 규칙에 대해 탐구하여 부당한 처사가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무역 사례와 기사를 원서로 찾아보는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 친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제 또한 이제 구체적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었던 점 첫 번째, 실제 국가의 법과 정책을 찾아보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키워드를 한중 정치와 연결해서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약학과입니다. 최근에 이제 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약대는 당연히 생물과 화학이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게다가 수학도 잘해야 되고 원서를 보는 수업도 많아서 영어도 잘해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전공 과목이고 다 잘해오는 친구들이 보통 약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해 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생활기록부에 나 의사 될 거야, 나 약사 될 거야 라는 멘트 및 언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네.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생명공학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중간에 뭐 간호 쪽이나 식품 쪽으로 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 성적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의치한 약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주제를 탐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3학년 때 보고 4과목을 수능 최저로 맞추기가 어렵다면 3과목의 수능 최저로 약대를 변경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의치한 약수의 기본 베이스는 생명과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가 1학년이라면 의사와 약사를 꿈꾸는 학생보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생명과학과를 준비하는 학생과 약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2학년 생기부 기준으로 생원 생기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으로 라고 되어 있지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1.5등급이 나왔고 2학년 때 2.3등급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보기에 의대를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학과로 변경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생활기록부에 의사라고 써 있으면 생명공학과 교수나 간호학 교수가 과연 좋아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활동은 다양한 미생물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지만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윤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다양한 의료 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활동들이 과연 생명과학원 세특에 어울릴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와 의료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자율활동이나 영어 혹은 국어 세특에서 어필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생명공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소 조금 아쉬운 생기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생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라는 말 대신에 생명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지요. 그리고 보건계열에서 필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실험 역량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본을 학습하고 결과를 관찰해 특징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와 유레아 플라즈마를 공부하였고 이 감염을 해결하기 위한 케이스를 찾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특을 보고 아니 고등학생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류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서울대 약대, 경희대 약대를 비롯해 합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단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연계 활동까지 이어져야겠지요. 지금 보여드린 생명과학 1 생기부를 통해서 생명과학 2 활동도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는 어떤 원인과 증상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치료와 생물학적 진화가 필요한지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식품공학과 식품 영양 준비 방법입니다. 약학, 생명공학을 준비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생명과학, 화학, 수학, 영어는 반드시 잘 해놔야 되고 특히 식품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통계 또한 잘 해놔야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미적분을 선택하고 확통을 듣지 못했다면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 및 다양한 세특에서 통계를 통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네. 자, 식품에 관련한 활동 추천 활동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1학년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생명과학 및 약대처럼 준비해 주셔도 참 좋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인체 대사와 생체에 대한 부분이 더 많고 식품공학은 그 식품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저장해 놓아야 온전한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학과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대학 라인 저희들이 6개 도출하잖아요. 이 6개를 도출할 때 내가 받은 점수대에서 대학을 찾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파생학과로 바이오 발효학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신다면 대학 라인 짤 때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바이오 식품 및 발효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생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생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및 화학에서도 충분히 어필은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 세특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개인 세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교에서 작성을 해주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청소년들의 먹는 고카페인 음료 성분을 비교하여 과리나라는 식물성 카페인을 알게 되었고 고카페인 음료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카스, 핫식스, 레드불 세 가지 음료 카페인 첨가를 비교하고 적정 권장량을 추천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를 탐구하면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생기부 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이 생기부 내용은 흔하게 일반고에서 쓸 수 있는 생기부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좋은 생기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탐구력도 깊고 하나의 활동에 비해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좋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생기부는 어떨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건강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산체의 자원인 석창포와 합환피를 이용해 비만 및 항당뇨 효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문헌 자료를 통해 실험을 확인했고 그 실험을 통해 석창포에 있는 성분 중 어떤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고 항당뇨 효능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원색 동물인 오만둥이에서도 어떤 항암 효과와 지방 분해 성분이 있는지 찾아보며 깊은 탐구를 진행한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판매되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깊이가 보여준다면 저는 이 또한 좋은 생기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생기부도 좋은 생기부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 생기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학생이 더 깊은 탐구와 지식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생활기록부의 좋고 나쁨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우위에 있느냐를 비교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4등급 학교를 진학한다면 앞서 보여드린 이 생기부도 충분히 매력적인 생기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등급대 학교를 진학해야 한다면 앞서 보여드린 생기부보다 이 생기부가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볼 학과는요, 전자공학입니다. 자, 전자공학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전자로 구분되어 쉽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 등이 함께 융합되어 접근되어지는데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본적인 전자공학으로 모두 압축되어 있고 전자공학을 준비하면서 전기, 통신, 반도체, 기계 분야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기에도 적합하기에 IT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일반 물리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원소로 된 기술서를 배우는 과정이 많으므로 영어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기계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전자공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네네네. 준비를 하고, 네. 뭐 건축에서도 전자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계공학과도 준비하는 것처럼, 혹은 네. 전기공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활동으로는 반도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 뭐 전력,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이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고, 디스플레이 중요하죠. 우리 차량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자와 회로 및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접근하는지 탐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억이 남는 생기부가 있다면, 우리 어머님들 핸드폰 중에서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핸드폰의 이런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어떤 디스플레이고,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는 어떤 소자와 회로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탐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의 다변화로 인해 통신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뭐 통신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해석할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생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로 활동에서 발생한 호기심이 해결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해했다, 나열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통해 이렇게 그냥 활동을 했습니다, 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행을 했고 어떤 구동 원리를 가졌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생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생기부를 보시면요. 앞에 본 생기부와 똑같습니다. 이후 앞선 내용에서 중요성을 파악하여 이해하였다로 마무리되기 전에 수업 내용 중에 궁금했던 지식을 확장했고요. 그 후 본인이 생각한 미래 기술에 대한 사용 가치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로봇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난 뒤에도 영상의 내용을 이해한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시기 사회적 특징이 있겠죠. 그런 사회적 특징과 더불어 기술적 요소까지 파악한 뒤에 선진국 즉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까지 한 뒤에 와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인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까지 제시한 점에서 활동의 우수성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AI 로봇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조금 더 길게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진국 기술과 비교 분석을 했다는데 어떤 기술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도 나와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좋다고 평가하는 생기부를 보면서도 어떤 점이 더 구체적이지 못한지에 대한 눈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과학 준비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보안,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분야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과입니다. 자, 이런 학과이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선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할지를 빨리 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빨리 정한 뒤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의 연장선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기존의 여러 기술들을 접목한 것으로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수학과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인공지능으로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과를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이 생기부가 데이터 과학과다라고 평가하는 게 그냥 컴퓨터 공학과를 준비했었던 친구들과 소프트웨어를 준비했던 친구들의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방금 얘기한 그 학과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컴퓨터 공학과다,
뭐 데이터 과학과다, 소프트웨어 학과다라는 식으로 이게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한 친구들이 컴공도 갈 수 있고 소프트웨어 인재도 갈 수 있고 데이터 과학과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천 활동들을 한번 보면 정말 컴퓨터 공학과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보안, 요즘에 컴퓨터 보안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활동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통신에 관련된 것도 조금 넣게 되면 또 전기, 전자, 통신으로도 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 광운대학교에는 정보통신공학과랑 네. 전기전자공학과가 있는데 네. 각 학과를 나눠서 보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전공에 관련된 네. 진로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생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생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진로 활동에서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 환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구조물 만들기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보고서를 작성은 했습니다. 특히 또 활동에서는 코딩과 관련하여 활동을 했고요. 이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고 결과를 포스트로 제작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앞선 활동에서도 아마 이야기 드렸지만 진로 활동에서 구조물을 만들면서 무엇을 배웠고 아두이노에서 어떤 오류나 변경을 주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상세한 것을 배웠는지 어필해주는 생기부가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활동에서도 보게 되면요. 단순히 통계에서 어떤 결과를 포스트로 제작하고 마무리된 점이 아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위생기부를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추가 내용이 더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진로 활동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학습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수학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문제를 파악하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아,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해서 멈추지 않고 직접 아두이노를 활용한 수학 게임기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 활동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수학 게임기를 제작하고 나서 이것을 그냥 이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수 운영을 통해 가지고요. 부수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친구들이 또 이 사용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를 도출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고 또한 내가 좀 이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더 넣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친구들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뭐 활동이 끝나고 조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소서로 넘겨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제 자소서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상세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생활기록부도 충분히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보완점이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수학 게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나와 있는 C 언어와 파이썬의 언어와 문법 구조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언어 실력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활동이 3학년 때 나타난다면 자기소개서가 없는 이 시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것은 3학년 생기부, 마무리된 생기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활동을 마무리한 친구나 아니면 하고 있는 친구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내용을 보시면서요. 아, 내가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분석이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는구나. 그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준비하면 좋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좀 꽤 길었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드린 좋은 생활기록부, 와, 그렇지 않은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았습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들의 사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점을 내 생기부에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나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잘 찾고 함께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학교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요것들은 좋은 생활기록부였구나, 이것들은 조금 아쉬운 생활기록부였구나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